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오늘은 지장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장간은 뭡니까? 초기, 이제 중기, 본기 이렇게 이제 나타내잖아요. 해수를 보게 되면요, 해중 무토가 있고 간목이 있고 임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초기라고 하고, 여기를 중기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본기라고 합니다. 이제 한 달 30일로 나누면요, 뭐 여기가 이제 7일, 16일 이렇게 작용한다 라고 하고, 또 뭐 자수하게 되면요, 이 임계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제 10일, 20일 하고, 이제 축 하게 되면 이제 개신기, 여기가 지장간으로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9일, 3일, 이제 18일, 이게 30일로 이렇게 나눴을 경우에 이렇게 하루하루 작용한다, 이렇게도 이제 봅니다. 이 인신사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인사신해, 여기는 이제 다 초기가 다 이제 무토가 들어갑니다. 이 무토가 이제 무토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술에 이제 지장간이 신정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무토가 보시게 되면 진술충미, 이 토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각 이제 본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무토, 기토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축은 이제 진술충미는 한 계절의 이제 마무리이지 않습니까? 이제 마무리인데,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계절로 이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어떤 중간 인자 역할을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토의 인자가 되겠는데요. 이제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갔을 때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해자축, 겨울에서 인묘진, 봄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이제 중간에 어떤 이제 겹쳐지는 부분 없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요, 상당히 어떤 데미지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급격한 날씨 변화로 인한 어떤 중화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이렇게 사람이나 어떤 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다 갑자기 변하게 되면 상당한 데미지를 이제 입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중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는 인자들이 이 진술충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이제 축토 속에 이제 본기가 이제 기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해자축에서 임묘지든 넘어갈 때요, 항상 이 토가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토가 무토로, 이제 또 여기 이제 무토가 이제 여기 무토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전 계절과 그 다음 계절의 연결고리가 이제 토 작용이 이제 중간에서, 이 토가 이제 천간의 무기토도 어쨌든 간에 중간 인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주에 이 토들이 많은 이제 사주를 어떻게 이제 중간에서 어떤 싸움이나 아니면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중간에서 이렇게 중화시키는 그런 인자들을, 이제 토를 많이 가진 사람을 중재자적인 어떤 역할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한다라는 해석도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게 되면 사생지, 그다음 사왕지, 사묘지 이렇게 있습니다. 사생지는 이제 인신사해, 인신사해. 사왕지는 그다음 자오묘유, 사묘지는 이제 진술충미.
이것들을 이제 사생지, 사왕지, 사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 왕, 이제 묘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12운성을 공부할 때 장생 배우지 않았습니까? 장생, 그 다음 제왕, 그 다음 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간목일 때, 간목이 있을 때요. 간목은 해, 묘, 미 운동을 이제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병화는 이제 인, 오, 술 운동. 그 다음에 이제 금, 이제 경금은 사유축. 그 다음에 이제 임수는 이제 신자진. 여기서 이제 무토는 그러면 운동을 안 하냐? 이제 말씀을 이제 할 수가 이제 있겠는데요. 무토는 이제 병화하고 같은 운동을 이제 합니다. 이렇게 화토동행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음가는 이제 따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간목이 해묘미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보면요, 이 해수에 여기가 해자축에 해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중기에 이렇게 간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인목에도요. 여기는 이제 병화가 들어 있습니다. 이 병화를 보시면요. 병화를 보시면 인목에 장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생, 왕, 묘 아닙니까? 전부 다 생, 장생, 그다음 제왕, 그다음 묘.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 왕, 묘. 여기도 마찬가지 생, 왕, 묘가 되는데 이거 12운성입니다. 12운성. 12운성의 이제 기운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사화가 이제 경금 있지 않습니까? 경금이 이 사화에 장생이 되지 않습니까? 또 신금 이렇게 보시면요, 임수, 신유술월에 이제 임수가 신금에 임수가 본기로 중기로 있지 않습니까? 중기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 사생지에 중기는 그 사생지가 장생시켜주는 이제 인자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장생시켜주는 인자들이 이제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왕지를 보게 되면요. 자오묘유가 이제 사왕지이지 않습니까? 사왕지인데요. 보면 이 자수에 보면 이제 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묘에 간목, 오에 병화, 유에 경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임수가 여기 이제 임수가요 자월이 이제 제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 임수 있지 않습니까? 자월에 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자월에 이렇게 임수가 제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마찬가지로 임수가 이제 해자축의 그 자에 임수가 이제 그 초기 역이라고도 이제 하죠. 여기에 이제 그 임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월이 이제 제왕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목이 묘에 이제 제왕이 되고요. 이 병화가 이제 5월에 제왕이 되고 경금이 이제 6월에 제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제왕지 자오묘유에 그 이제 그 초기 인자들이 이제 제왕의 인자를 이제 받는 어떤 그런 인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술충이 이제 그 사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묘지 이렇게 보시면요, 미월, 축월, 술월, 진월이 있는데요. 미월에 이제 간목이 이제 임묘됩니다. 보게 되면요, 보시게 되면요, 이 술월에 만약 예를 들어서 술월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이 술월에는 이 중기에 이 정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미월에 을목이 이제 중기에 있고, 미월에는 이 개수가, 진월에는 개수가 중기로 있고, 축월에 이제 신금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게 되면, 이 술월에는 이 정화가 지장간으로 들어있는데요. 이 정화가 12운성으로 이제 그 양이 됩니다. 양. 여기도 마찬가지도 이제 을목이 미월에는 양. 그리고 이제 진월의 개수는 또 양. 또 축월에 이제 축지장간의 신금은 이제 신금이 축월을 이제 봤을 때는요, 이제 그 좌법이라고 하는데 양이 됩니다. 양이 되면 어떤 이제 말씀이냐 하게 되면 12운성에
이 양과 이 반대, 정반대에 되는 기운이 이제 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하게 되면 술 속에 이제 술 신정무 정화가 중기로 있는데 정화가 이제 술월에 양이 된다. 이 말씀은요. 술월에 정화하고 반대되는 병화는 이제 술토에 임묘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제 을목은 미월의 을목은 양이 되는데 을목과 반대되는 간목 양간은 임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개수의 이제 양간인 임수는 진월에 임묘가 되고 이제 축토에 이제 신금이 이제 절태 양이 되는데 이 신금과 이제 신금에 반대되는 이제 경금은 양간 경금은 이 축토에 임묘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좀 알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임묘 같은 경우는 이제 12운성으로 따로 이렇게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여기 아까 간목 말씀드렸죠. 이제 간목이 이제 이제 생지에 이제 장생으로 있는 것이고 이제 임수 해중 이제 임수가 이제 본기가 되겠습니다. 본기는 이제 그 인자의 이제 본래의 그 성격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임수가 이제 해중 임수가 그 해수에 이제 여러 가지 인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임수가 그 해수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인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영향력도 제일 큽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해가 있으면요. 해무, 갑, 임인데 이게 영향력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16일을 이제 임수가 당령한다 하는데요. 이렇게 당령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자체가 왕지는 그 생지, 왕지, 이제 묘지가 있는데 이 왕지는 자체적으로 순수한 겁니다. 다른 이제 불순물이 끼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격을 따졌을 때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간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월에 태어났다 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이거 자체로 이렇게 봅니다. 이 격을 이렇게 봅니다. 뭐 다른 게 떠 있더라도 뭐 임수하고 개수 이렇게 떠 있을 때만 경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겁니다. 그 자체로도 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간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월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여기 병화가 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간목은 할 때 비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걸록이라고도 하는데요. 걸록 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 속에는요. 인목 속에는 무병갑이라고 무토도 있고 병화도 있고 간목도 있지만요. 무토도 있고 병화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병화가 떴지 않습니까? 간목이 뜬 게 아니고 병화가 떴을 땐 이거를 걸록격이라고 하죠. 걸록용 이렇게 식신격 이렇게 해가지고 격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인자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인자가 있기 때문에요. 세 가지 중 어느 게 다른 게 떴을 때는 다른 것을 이제 천간에 뜬 것을 이제 격으로 잡기 때문에 순수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왕지일 경우에는요 이렇게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왕지일 때는 이 자체를 그냥 격으로 봅니다. 정인격. 근데 목욕 12운성으로 목욕이거든요. 목욕정인, 욕정인이라고도 합니다. 정인격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왕지는 이제 그 자월에는 이제 그 자가 이제 왕지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임수하고 개수만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다 뭐 토나 뭐 화나 이런 게 들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해자 축에 보게 되면요, 초기는 이제 그 개수이고, 그다음 중기는 신금, 그다음 이제 그 본기는 이제 기토가 되겠습니다. 기토 본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축중 신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금이 지장간으로 있는데요. 이제 그 축에는 그 경금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금이 임묘됩니다. 이제 경금의 기운이 싹 빠져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금은 이제 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양되는 것입니다. 신금이. 예,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
신금이 왜 이 축토 속에 이렇게 들어있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신금이란 것은요, 경금이 이제 그 변화돼서 경금이란 열매가 땅에 떨어지고, 그 다음 이제 그 정화하고 이제 임수하고 이제 합이 되면서 어떤 다른 생명의 어떤 그 잉태를, 간목이라는 것을 잉태를 하기 위해서 이 정임합목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돼서 가열돼서 이제 간목을 키우기 위해서 이 저장된 상태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토에서는 이제 신금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 신금이란 것이, 이 간목이란 것을 이제 변화돼서 간목이라는 어떤 새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이 신금이 이 인묘, 이 목의 이 계절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축에서 이제 끝나버리게 되면요, 신금이 없어져 버리면 새로운 간목이 탄생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신금이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씨앗이라고, 열매에서 응축된 씨앗인데, 이 씨앗이 정임합이란 따뜻한 어떤 그 마그마 같은 어떤 열기와 그 열기로 인해 데펴진 임수, 데워진 그 임수를 만나서 따뜻한 어떤 그 영양분이 공급돼서, 그게 어떤 그 씨앗에서, 씨앗 신금에서 이렇게 발화해서 올라오는 그 간목이란 새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인묘진을 이거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축 속에 이 신금이란 것이 저장된 상태로 여기를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저장된 상태로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신금이 땅 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신금과 이 금과 반대되는 이 인묘운에, 인묘진 운에서 이 신금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된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축 속에, 지장간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 시기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저장된 상태로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 인묘운에 간목이라는 것을 키우고, 자기는 이제 진토에 할 일을 다 마치고 드디어 이 땅속으로 인묘되는, 신금이 씨앗이 인묘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인묘진운에 이 진토 속에 이제 개수가 이제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장간에. 이 개수는 어쨌든 간에 여기 이 사오미, 이 수가, 개수라는 수가 이 화라는 사오미 구간을 지날 때 천간으로 드러나서 지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이 사오미라는 어떤 화의 어떤 기운에 수가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은, 이제 자연의 그 연결성, 순환되는 연결성은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토라는 지장간에 숨어서 이 사오미 계절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야 이 신금을 만나서 이제 임수가 여기서 개수가 이제 임수로 이제 변환이 돼서 이 신유술 계절에 이 신금의 임수가 장생을 받아서 이제 다시 신자진, 커다랗게 9년 동안 신자진 운동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오미 계절을 지나기 위해서는 개수가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지장간에서 이제 묻혀서 이제 이 시기를 지나야 안전하게 이 사오미 국을 이제 지나서 이 신유술운에 장생 태어나서, 새롭게 이제 태어나서 이제 신자진 운동을 할 수 있는 초석을 깔아줘야 되는 것이 이 개수이기 때문에 사오미 이 계절을 지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장간으로 이제 들어있어서 이 시기를 이제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다. 여기도 보면 이제 이 미월에 을목 있지 않습니까? 미월의 을목은 이제 이 해수까지 이제 와야 되거든요. 이 을목이 이제 해수까지 오는 동안에 을목이 이제 갑목으로 천간으로 이렇게 이제 변환되거든요. 이 해수까지 와야 이제 장생에 받아서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어떤 생명의 시작을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 이 가기 전에 이 을목도 이 신유술이란 무시무시한 도끼의 나라, 이 을목이 이 도끼의 나라를 이제 숙살지기 도끼의 나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럼 천간으로 드러나면은 그냥 싹둑 잘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미라는 지장간에 이제 드러나지 않게 창고 속에 숨어서 이 시기를 이제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해월이 되면 드디어 이제 을목이 간목으로 이렇게 변환돼서 이제 해수의 장생을 받아서 다시 이제 새로운 간목의 생명의 시작을 이제 해묘미 운동의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월은 이 임묘진에 이제 상당히 이제 약해지는, 예, 신금이란 어떤 인자가 여기서 만약에 임묘진에 만약에 천간에 드러나잖아요. 그냥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의 그 목화, 금수의 운에 상당한 지장을 주게 돼서 결국은 자연이 그 섭리대로 돌아가지 않는 어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숨어서 이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토가 이제 무토로 올라와서 이제 무가 되고, 이제 병화가 인월에 장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기로 있는 것이고, 이제 간목이 또 이제 본기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다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묘월에는 이 간목이 천간으로 뜨고 이제 을로 화해서 또 다시 을이 또 을로 이제 초기로, 본기가 이제 진월에는 이제 초기로 올라가서 그다음 개수라는 어떤 수의 인자를 진월에 숨기고, 그다음 다시 무토로 연결시켜서 다음 화의 계절로 가고, 여기도 화는 경금을 장생시키고 본기가 병화가 있고, 그 본기 병화를 이제 5월에 다시 초기로 올리고, 그다음 이제 정화로 이제 환원돼서 이제 정화를 이제 다시 본기로 이제 초기로 올리고, 그다음 이제 을목이란 나무를 이제 그 목의 기운을 이제 숨기고, 신유술 운을 이제 갈 거니까요, 숨기고, 그다음 기토 본기로 다시 무토로 환원돼서, 그래서 이거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경금, 이제 신금 가면 또 신금이 또 초기로 신금, 그다음 이제 정화, 이제 정화를 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해자축월을 지나가야 되니까 정화를 숨기고, 불씨를 이제 술토에 숨겨서 이제 해자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중 임수를 만났을 땐 합해서 다시 목을 이제 생성시키고, 무토가 이제 여기 무토로 다시 올라가서 이제 간목을 이제 장생시키고, 또 임수는 다시 이제 초기로 올리고, 개수, 본기가 다시 초기로 올라가서 이제 금을 또 숨기고 임묘진 운으로 갈 거니까요. 금이 임묘진 목운을 지나가면 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목한테 금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이게 수, 화, 그다음 금목 아닙니까? 이렇게 금목 이겁니다. 금은 목의 기운에 오면은 상당히 기운이 뭐 아시겠지만 그 슈퍼맨이 가장 슈퍼맨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슈퍼맨이 가장 힘을 약화시키는 그 크립토나이트라는 그 돌이 있습니다. 그 크립톤이라는 행성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져온 그 돌인데, 그 돌을 이제 슈퍼맨한테 가져가면 갑자기 슈퍼맨이 날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힘이 약화되는 일반인 같이 이렇게 돼버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금이라는 슈퍼맨이 있는데 목에 나라에 가게 되면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그냥 일반인이 되어버리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할. 목이 만약에 슈퍼맨이게 되면 금의 나라에 갔을 때 힘이 약화되어버는 이런 것이고요. 수하고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어떤 화의 어떤 그 성향으로 이제 성향이 있는 그 화의 어떤 그 국에 가게 되면은 아주 성질이 기운이 약해져 버리는,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화가 상전이고 금목이 상전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좀 다 아시죠? 이게 기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토. 오화라는 사왕지에 오화만 이제 지장간이 이제 병정이 아니고 중간에 이제 기토가 있습니다. 이 기토라는 것은 이 화국, 엄청난 그 화의 세력이 너무 세버리니까 약간 그 기운을 이제 소멸시켜주는, 폭발나지 않게 잡아주는 어떤 그 기토는 이제 습토 아닙니까? 이제 습토. 약간의 차가운, 여기다가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오화가 지장간이
병기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병계정이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병임정이다. 이렇게 만약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화의 국을 이제 수가 와서 꺼주는, 약간 식혀주는 역할이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되면 폭발이 됩니다. 아주 엄청난 그 불에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타오르는데요. 거기다가 물을 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폭발납니다. 그게 하늘 위로 그 불꽃이 폭발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물을 부어서 이 중화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축축한 땅을 중간에 이렇게 옆에 깔아둬서 더 이상 발산하지 못하게, 폭발하지 못하게, 더 번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오중기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중기토는 사주를 풀 때 잘 보셔야 한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장간을 좀 처음에는 잘 외우시지 못해가지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외워지지 못하신다고 해서 이런 뭐 아주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공부를 중간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포기하시는 분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차분히 계속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저절로 진짜로 외워집니다. 처음에 뭐 공부할 때 공부하다 보게 되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하면 어떻게 그거 저절로 외워질 수가 있냐 의구심을 이제 갖는 분도 계신데, 공부를 좀 하시다 보게 되면 진짜로 정말로 이제 저절로 외워지는 어떤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지장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